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명쾌하고 속 시원한 정치 분석 시간입니다.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무릎 탁 못 치겠습니다 오늘은. 왜요? 왜 이렇게 또 뭘까? 또 무릎이 이렇게 당황스럽다? 빤하니까. 제가 어떤 걸 물어볼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한번 촉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질문이 뭘까요?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물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먼저 제시하는 건 답을 준비해 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바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발부될까요, 말까요? 저는 좀 어둡게 생각합니다만은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뭐라고 예측은 못하겠지만 무릎 탁 돋아시잖아요. 현재 네.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네. 이미 6번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가지고 있을 증거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예. 이 건강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음흠. 사법부에서 그래도 사람 냄새 나는 건강을 생각해주는 예.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 기대를 그럼 합니다만 기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근데 갑자기 전환이 지금 맨 마지막에 전환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전망을 여쭤본 건데 지금 저는. 전망은 어둡지만은 전망은 없다. 네. 전망과 희망이 분리돼 있군요, 의원님.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15년간 검찰 수사 및 재판을 받아보면요. 네. 검찰에서는 한두 가지를 기소하는 게 아니라 음. 여러 가지를 기소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사법부 판단은 지금 정경심 교수의 경우는 11가지 내용을 기소를 했는데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3가지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11가지를 열거됐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대개 보면은 몇 가지는 무죄, 몇 가지는 유죄 이렇게 판단을 예. 해버리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까지 이 6번의 조사와 2달간의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또 검찰 얘기도 증거가 확실하다. 모든 진술이 확보돼 있다. 네. 그렇게 하고 최소한 정경심 교수가 도주의 우려가 네. 더욱이 거기에 음. 그러한 건강 문제까지 겹쳤다고 하면은 네. 저는 사법부에서 사실 모든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희망도 기대도 가져보지만은 예. 재판장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의원님의 이제 희망은 또 원칙도 있고 또 건강도 있으니까 구속영장 발부 안 하는 게 좋다. 희망과 법적 내용으로 보더라도 네.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전망으로 가면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또 확신하지는 못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릎을 탁 치지는 않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 지금 희망과 전망은 딱 유효 기간이 하루인 걸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내일 다시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아침에 좀 속보가 들어왔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이야기한 거 제가 이제 우리 애청자들에게 잠깐만 전해드리고 의원님이 좀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데 요지는 2가지거든요. 첫째, 금강산 관광 정책에 대해서 이건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금강산에 있는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낙후돼 있다고 하면서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드러내도록 하자. 이 2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여기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최선희 예. 제1부상을 태동했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고 예. 이것은 미국에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어떤 메시지요?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을 예. 상징적으로 개성공단과 있었는데 만약 대화가 여의치 못하면은 여기에 대한 결단을 보내겠다. 네. 이러한 메시지로 보이고요. 음흠. 또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세습 정권인데 네. 선임자라고 하면은 그렇죠. 김정일 아버지 그렇죠. 이 원장이 역점을 둬 가지고 저도 관계된 사람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선임자의 잘못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예. 과연
김정일 위원장 자기 아버지까지 얘기를 한 건가 그러게요. 하는 의심이 굉장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선뜻 그렇게까지는 뭐가 다를 것이다 예. 하면서도 낡은 시설이고 마치 우리가 못 살 때 북한이 남한한테 의존했던 네. 그러한 상징물이기 때문에 예. 시설물을 철거해라. 예. 사실은 북한의 금강산 시설이나 개성공단 시설은 이미 북한 자기들 소유다 하고 선언했는데 접수해 버렸죠. 또 음. 접수했죠. 음. 그런데 남측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그렇죠. 한다 예.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가 이것도 철거할 수 있다 음흠. 하면서 한 자락 깔아놓은 걸 보면은 결코 나쁜 것일까? 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이건 지금 현재 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갖가지 강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예.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11번씩이나 전화를 했지만은 한 번도 안 받았고. 한 번도 못 했지만은 예. 나는 지금도 하고 있다 네. 하면서 무슨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큰 재건이 있을 것이다. 대규모 재건이 있을 거다고 예. 했어요. 예.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예. 무엇인가 한미 정상 간에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북미 정상 간에 참 죄송합니다. 예. 북미 정상 간에는 혹시 그러면 이게 금강산에서 원산으로 이어지는 어떤 거대한 관광벨트 이런 그림까지 그리고 있다고 보세요, 혹시? 그건 아주 강력합니다. 제가 예. 작년에 예. 북한에 갔을 때도 그 아태 네. 이태권 부위원장하고 두 번 상당히 깊게 얘기를 했는데 네. 소위 원산 갈마지구 예. 거기의 이 관광 시설은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과 원산 갈마지구를 연결하는 네. 그러한 관광 사업을 생각을 하다가 지금 현재 막히니까 예. 남북 관계가 막히고 북미 관계의 진전이 없기 때문에 네. 최선희 부상을 데리고 가서 그러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좀 이상하다. 최소한 금강산 제재는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요구가 지금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북한은 이 북미 대화를 시작하면서 최소한 경제 제재 해제 조치의 일환으로 네. 맨 먼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상징적으로 풀어달라. 네. 이걸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우리 정부하고도 얘기를 했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의중을 밝혔지만은 네. 지금 현재 그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북한에서는 이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맹비난하는 게 왜 약속했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안 해주느냐 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그 행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꼭 좀 부정적인 메시지로만 읽을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정리를 물론 한다면? 부정적 표현이지만은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음. 그러하고 왜 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것을 강조했는가? 그렇죠. 그러면 북미 정상 간에는 무엇인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 밑에서.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근데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부정적일 수가 있는 게 이게 남북 합작 사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거금의 캐시가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남북 합작이라고 하는 걸 북한 입장에서 끊어버리고 자체 관광 사업이 되어버리면 북측 입장에서는 돌파구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뜻이 깔려있다고 읽을 여지는 없나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예. 금강산의 그 입지 조건이 역시 남측을 배제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고 모든 SOC가 충분하게 네. 중국 분들이 올 수 있을 그런 철도나 무슨 그렇죠, 항만이나 그렇죠, 또는 그렇죠. 비행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네. 백두산 관광은 중국 쪽이 가능하고 네. 묘향산
그렇죠. 이런 평양 관광은 가능하지만은 아, 그래도 금강산은 우리 한국을 배제하고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네. 입지적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 포인트에 맞춰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까 이제 의원님 소개해드리면서 대한정치관들의 대한신당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창준이가 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정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발족 시점이 11월 17일입니까? 지금 현재 예정은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네.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다 아니 하는 근데 것으로 결정하고 장소도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좀 너무 속된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11월 17일이라는 날짜를 보자마자 며칠만 땡기면 정당 국고보조금이 나오는데 11월 15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근데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묘하게 잡으셨어요? 창당준비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정식 정당은 아닙니다. 창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창준이 갖고는 정당으로 인정이 그렇죠. 안 되나요? 예. 그거 어차피 안 된다. 어차피 안 되고 예. 지금 현재 여의도 또 전체적인 우리나라 정치 이 생태계가 우리로 하여금 창당을 빨리 네. 댕길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렇죠. 솔직히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대한신당에 우리가 영입하고자 하는 인물들이 오기를 두려워하네요. 두려워한다고요? 여기 들어가서 뭐 하냐 예. 하는 거죠.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바로 간판은 누가 됩니까? 그건 유성엽 현 대표를 우리는 모시고 네. 만약에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 좋은 외부 인사가 영입되면은 유성엽 대표도 언제든지 네. 창당준비위원장이나 당 대표를 내려놓겠다. 음. 이것이 우리 10명의 참여한 현역 의원들의 각오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겠다가 아니라 예. 좋은 분을 모셔서 해서 잘해보자. 예. 잘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어떤 보도가 있냐면 유성엽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과 야밤에 심야 회동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원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성엽 대표께서 예. 두루 네. 만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또 유성엽 대표는 우리가 민주평화당에 있을 때부터 네. 독자적으로 나가서 제3지대에 창당을 해가지고 정계 개편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제도 그러한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그것을 확인하나 것은 좀 어렵죠. 비박 의원들도 모였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요? 굉장히 폭넓게 만나는 것 이게 같아요. 이걸 아마 정계 개편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거 너무 나가는 겁니까? 그러한 것도 유성엽 대표 머릿속에는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리고 예. 23일 예. 오늘 밤에도 21일에 심야 회동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예. 몇 분들이 함께 만나는데 오. 저도 와달라 해서 예. 저는 다른 개인 일정이 있고 아직 나서기 싫다. 대표가 전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예. 그건 국민과 예. 또 현재 모이는 분들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우리 대한신당이 우선 둥지를 틀면은 가자 이겁니다. 가면은 각자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금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더 절실하고 처참해지면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누구 좋은 사람 예. 여기에 가야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천정배, 장병환, 유성엽, 박지원 우리 네 사람은 절대 지도부에 진입하지 말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초선 의원들도 우리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유성엽 대표가 저렇게 폭넓게 만나고 있는 것은 과거부터 당신이 준비해오던 것을 준비하고 있고 또 대한신당도 그러한 네네. 정계 개편의 한 축을 이루어내겠다. 그런 의지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갖고
2편을 다음 주에 한번 가져가 보죠. 예, 예. 대한신당발 정계 개편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다음 주를 기약을 하면서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